와, 예, 저요. 남편을 구합니다. 25세 미만. 키 180cm. 체중 70kg 이하. 하루에 28번 가능한 남자. 와우, 대단하시네요. 이번이 9번째 결혼이시라고요? 공개 구원에 무려 6만 명의 남자가 몰렸다고 하던데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제 매력은 돈이죠. 돈이면 다 됩니다. 솔직하시네요. 이번 공개 구원의 조건이 꽤 까다로웠다고 하던데 남편분은 조건에 부합하시던가요? 이번 제 남편은 34살이나 어리죠. 키도 크고 근육질입니다. 그리고요? 그 28번이라는 빨리 신혼 첫날 밤이 기대됩니다. 이번 결혼식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벤츠. 좋았어. 3억 6천짜리 60개월 할부로 긁어. 하지만 결혼식장에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안 돼! 어디 있는 거야? 오늘 밤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데! 남자는 꽃뱀이었습니다. 여자가 준 3억 6천짜리 차와 거액의 돈을 챙기고 결혼식 날 다른 여자와 도망치고 말았죠. 놀랍게도 태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억만장자 여자는 돈으로 사랑을 사려 했던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연애 대신 삶의 행복을 찾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정숙하세요. 정숙. 고발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고발한다고요? 허락 없이 저를 낳았기른 저희 부모님을 고발합니다. 제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 착하게 자라온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동안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떠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상황은 바뀌게 되었죠. 뭐? 인터넷 방송? 그래? 유명한 애야? 알았어. 끊자. 뭐래? 룸메이트가 괴짜라는데 뭔가 목소리도 이상하고 한번 다녀올까? 학교에? 괜히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아들의 룸메이트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친구라고 들었는데 혹시 나쁜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는 아들이 수업을 듣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학교도 나오지 않은 채 기숙사에만 처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게 벌이다. 당신들은 모두 사회 악이야. 우리 부모들은 죄를 받아야 한다.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은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들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늘어나지만 자원은 한정되었다. 환경 파괴와 빈부격차는 모두에게 악이다. 아들은 결국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던 아들은 결국 저는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환경에서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기 전에 왜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저희를 처벌해달라는 이 어이없는 새끼를 배 아파 낳았더니 정말 부모 마음을 제대로 찢고 있는 이 아들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오빠는 평소 동안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분명 또래보다 훨씬 젊게 보였고 자기관리 또한 철저해서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외모만 보고 다가왔던 여자들이 오빠의 실제 나이를 알고 나면 늘 이별을 통보했고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하는 것 또한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고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오빠, 괜찮아. 그래도 오빠는 멋지잖아. 뭐가 괜찮아. 나이 때문에 연애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건 오빠가 여자들한테 나이 속인 오빠 잘못도 있고 젊은 사람들만 모집한다는데 굳이 찾아가서 면접 본 것도 오빠 잘못이 없다고는. 됐어. 이건 차별이야. 난 젊다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저 나이 하나 많을 뿐이잖아. 오빠. 됐어. 고발할 거야. 전부 다 고발할 거라고. 결국 오빠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나이 때문에 인생이 막히고 있다며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바꿔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가 45세라는 결과지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나이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달라는 오빠. 주변에서 너무 동안이라고 칭찬해줘서일까요? 외모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오빠를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아버님은 영웅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준 아버지는 그 자체로 영웅이었습니다. 이분은 영웅입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건강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챙기겠습니다. 가장 큰 근심이었던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해결되자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네? 누구시죠? 당신 아버지가 우리 오빠를 찔렀어요. 네? 그게 무슨... 9번을 찔렀다고요.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아버지는 영웅 따위가 아니야. 살인마야! 여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아버지는 여자의 오빠를 찌르고 탈주국을 벌이다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에 찔린 남자는 전신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다 뇌졸중으로 삶을 마감했다더군요. 당신 아버지는 살인자야. 우리 가족에게 4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지키지 않고 조기 석방해서 지금은 영웅 행세를 하다니. 가증스러워. 계속해서 찾아올 거야. 당신 아버지의 민낯이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여자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새 삶을 얻고 영웅이 되어 손자와 손녀들도 생기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누군가는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니요. 왜 누가 왔더냐? 어서 와서 같이 놀자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다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달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새 심장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흉악범인 아빠.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이 이렇게 달라도 될까요? 평생을 가족에게 범죄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가 이제는 정말 소름 끼치게 느껴집니다. 친구가 해준 소개팅 자리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술자리가 좋아요. 좋죠. 저도 술 즐깁니다. 한잔 하시죠. 사실 제가 친구에게 졸라 만든 자리였기에 은근히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 친밀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주변에 친구가 왔다고 제가 소개팅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하는데 같이 합석해도 될까요? 네? 합석이요? 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친구가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릴 것 같아요. 네. 첫 만남부터 합석이라니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그 친구라는 사람이 여자였기에 의아함을 넘어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확실히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 친구가 오니 활발해지긴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더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저기 죄송한데 주변에 친구가 하는 가게가 있는데. 아, 친구가 하는 가게요? 그럼 그쪽으로 옮길까요? 아니요, 그 친구가 일이 끝났다고 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역시나 여자였습니다. 졸지에 3대1로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이, 그 이후로도 학교 선배부터 아는 형님까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더군요.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하다던 남자는 우주 최강 오지랖을 자랑하며 소개팅 자리를 파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술은 무한대로 마셔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만 소외되고 모두들 신나서 2차로 떠나고 있더군요. 소개팅남은 저를 챙길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고 있었습니다. 2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기분 나빠져서 남자에게 한 소리하고 가게에서 나왔죠. 다음날 아침 소개남과 주선자에게 사과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 다 제 전화번호를 오히려 차단했더군요. 졸지에 시간 쓰고 그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된 저.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뭐죠? 그 남자는 왜 소개를 받겠다 한 걸까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네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냐? 퇴! 이연애 아니라고. 끝까지 잡았대지? DNA 검사가 나왔잖아. 99% 불일치라고. 예이씨.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말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남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남편은 그저 무시만 했습니다. 저 역시도 영문을 모를 일이었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 역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너무 확실한 물증이라면서 말이죠. 그러지 말고 애들이 병원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한번 너도 검사해봐. 친구의 말대로 저 역시 DNA 친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는 제 DNA와도 99% 달랐습니다. 완전 남이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따졌습니다. 아기를 낳은 후 회복 과정에서 3일 동안 아기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실수로 바뀐 것 같았죠. 병원에서는 발뺌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 부부의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뒤바뀐 가정이 100가구 이상이었다는 거죠. 행복했던 가정을 깨어버린 산부인과의 실수.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